오늘은 2022년 10월 9일 허경영 하늘구 무료 급식을 하는 장소 종로 탁골공원 앞에 낙원상가 앞에 조금 일찍 나와봤습니다. 오늘 급식은 11시 반쯤 시작될 건데요. 저희들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허경영 시민님을 홍보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325일 연중 무휴 끝까지 무료 급식을 하실 거고, 아마 대통령이 되셨으면 아마 갈비, 돼지갈비, 삼겹살 나왔을 거예요. 맞죠? 안 찍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찍을 이유가, 그 돈을 여태까지 누가 썼냐? 우리 국민이 써야 할 돈을, 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나도 방송에서 안 내보냈어요. 화장실 좀 갔다.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비 많이 안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비가 와서 좀 날이 좀 춥습니다. 춥고 지금 비가 온 관계로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지 않으셨어요. 생각보다 시간도 조금 이런 것도 있고 한평생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이 들고 외롭고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게 참으로 착잡하고, 그게 과연 개인적인 문제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 허경영 시민님의 그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는 그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구나 나이가 들고 늙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나는 거기에서 제외될 수 있는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외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번 대선에서 긴급재정명령권으로 1억 원을 지급을 해서 모든 빚진 사람들의 빚이 없게 하고 은행에 내야 될 이자를 시장에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긴급재정명령권으로 그 하나만으로도 지금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빚진 자들, 지금 자영업자들 거의 패닉 상태에 와 있거든요. 저도 사실 자영업을 하다가 이제 며칠 전에 폐업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서 폐업을 했는데요. 이제는 대출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정말 까마득합니다. 정말 이자 내기도 정말 버거운 그런 상황인데 정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해당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2천조, 가계부채 2천조입니다. 이 폭탄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가계부채 2천조 폭탄 돌려막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서 과연 여야가 우리 살림을 나아지게 했는가, 여야가 우리 살림을 나아지게 했는가, 지금 언론이 제대로 된 방송을 하고 있는가. 허경영 총재님이 지금 몇 달째 그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도 단 한 줄도 방송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허경영을 견제해야 된다 하는 거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경영이 옳다는 거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옳은 사람을 견제를 하고 방송에 내보내지 않고 그 다음에 음해 방송을 해야 자기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과 정치권이 결탁을 해서 지금 허경영을 궁지로 몰아놓고 그 허경영 궁지에 몰리면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 90%의 국민들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양머리에 지금 몰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하고 담담하게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나왔습니다.
급식은 11시 반쯤,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김밥을 준비하는데요. 급식차가 오기 전에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가 와서 날이 좀 춥습니다. 저도 조금 춥네요. 그거 내가 못 올라가는 게 이게. 그릇밖에 이게. 잠깐만, 요거 잠깐만 들고 있어 줄래요? 그냥 끄지 마세요. 나 옷 좀 입어야 되겠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네. 예. 우리나라 세계 10위로 잘 살아요. 아세요? 모르셨죠? 아니 방송 나오잖아. 아니 방송에 나와요? 네. 근데 왜 돈 안 준대요, 국민에게? 아니 그러니까 도둑놈이 많으니까. 맞아. 잘 사는데 쓸 돈이 많다 그러면서 지들이 다 쓰고 국민은 안 줘요. 맞아. 이렇게 잘 살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 지금의 어르신들이 진짜 맨바닥에 헤딩하면서 나라 경제 일으키신 분들이 지금 어르신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줄 돈이 없어갖고 못 줬어요. 맞아요. 줄 돈을 만들어야 됐어요. 만들어야지. 그걸 누가 했냐? 박정희 대통령이, 야, 우리 너무 못 산다. 빌려갖고 아니면 받아갖고 나라를 잘 살게 만든 다음에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 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만 했어요, 어르신들이. 지금의 어르신들이. 예,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베트남 참전했을 때도 미군의 그런 용병의 월급을 받고 10분의 1만 주고 나라의 건설 사업에 10분의 9를 다 썼어요. 무슨 이유냐? 나라를 일단 발전시키고 그 보상을 나중에 해주겠다. 맞아요. 그 보상을 받으셨어요? 허경영 총재 정책이 어르신들에게 6.25 참전용사, 베트남 참전용사, 독일 파독 방부 간호사 몇 억씩 준다는 거 왜? 우리나라에 돈이 지금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부자란 말이에요. 언론엔 그런 얘기를 안 해. 왜? 자기들이 먹어야 될 걸 국민에게 주기 싫다는 거예요. 저는 생계비를 현실화시키면 좋겠어요. 다 해줄 거예요. 생계비가 40만 원 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한 달을 잘 그래서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한 100만 원은 그래서 다 준다고. 어떻게 생계비라는 이름으로 줄 수가 있어 그거를 욕심도 안 되는 그러니까 국민배당금 150만 원씩 아니야. 정도는 받으셔야 부부 300 정도 되거든요. 네, 한끼 식사비가 9천 원 가까운데 네, 그러니까요. 말이 되냐 그거. 그래서 다 지금 주려고 정책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들고 있어봐요. 일단 좀 써야겠다. 그런데 허경영 총재가 대통령 후보가 막 5% 10% 올라가니까 방송에서 모든 언론사가 야 큰일 났다. 대통령 되면 우리도 다 뺏긴다 국민한테. 그리고 도둑질했던 거 다 탄론한다. 정책이 뭐예요? 국회의원 다 3,000명 해갖고 다 정신교육대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을 가만히 있겠어요? 야 방송 내보내면 안 된다. 저 허경영 총재가 대통령 되면 우리가 우리 진짜 저기 몽골로 가서 정신교육 받을 수밖에 없다. 도둑질한 거 국민에게 진짜 돌마다 죽는다. 그런 생각으로 부정선거가 또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내보내질 않아요. 언론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또 그 언론에 속아서 어떻게 했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맞아 저런 돈을 주면 나라가 망해. 우리나라엔 그런 돈이 없어. 일하는 사람만 돈을 받아야지 왜 일하지도 않고 돈을 받냐.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 그런 그들만의 반대적인 상상을 해서 국민들을 현혹해갖고 역시 윤석열이야 아니면 이재명이야 걔네들이 뽑아야지 나라가 안 망해 아니면 전쟁이 안 나
이런 방송을 하면서 국민들이 또 윤석열 이재명을 찍게 만든 공산화를 막자, 아니다 민주화해야 된다, 왜 그런 걸 왜 이렇게 적폐청산을 오래 하냐 이거죠. 기회는 한 수십 년간 줬어요. 수십 년간. 맞죠? 수십 년간 줬는데 지금도 적폐청산하고 민주화하자 그래요. 지금 정치들, 이거 잠깐 마이크 좀 꽂고 할게요. 지금 정치 우리나라 지금 급식하는 거, 그게 어르신들 생계비가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돼. 일꾼이었고 나라 일으킨 분들인데 그거를 일자리를 준다고 월급을 제대로 줘야지. 모아주자, 뭐 아니면은 그러니까 허경영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돈을 공짜로 주면 일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일자리가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공공일자리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거꾸로 된 거야. 일자리를 만들 능력이 없어요. 일생을 바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생계비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현실화되지 않으니까. 그걸 국민들이 또잘 재미있게 네, 봐요. 맞아요. 네. 허경영입니다. 국민들이 이제 공중하니까 하나 들어야 돼. 국민들이 이제 못 제대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니까 이 비가 이제 안 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희 하늘공 허경영 총대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강연을 합니다. 그때 옛날에는 강연하기 전에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한 3시 정도에 4시 정도에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때는 잡지에 보니까 비가 아직 안 오다가도 세워진 멈췄어요. 것처럼. 아니요, 진짜예요. 하는 거 있는데 더 크게 지금 한 만들고 600명이 있어요. 그런 거였구나. 사람들이 주간 계속 야산인가 만들고 뭔가 하는 그 있거든요. 책을 우리 급식할 보여줘서 때 비 안 올 봤는데 겁니다. 급식할 때 비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열심히 우리나라 이렇게까지 부자로 만든, 세계 11호 부자로 만든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비 맞으면서 급식하는 걸 하늘이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믿으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허경영 총대가 지지율이 막 오르고 그러니까 여론조사에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거 계속 얘기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여기 핸드폰 안 가지고 계신 분도 많지요? 많지요? 가지고 계세요? 근데 유튜브 이런 거 안 보시죠? 안 보시죠? 허경영 총재 대통령 후보가 전 대통령 후보께서 나의 정책, 나의 이상 이런 거를 얘기하는 그 매체가 뭐냐? 바로 유튜브였어요. 유튜브. 컴퓨터 게임방에서 보라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서 유튜브로 보라는 거였어요. TV 공중파 그리고 뭐 MBN 종편 채널에서 거기서는 거짓말만 해대요. 왜 거짓말이냐? 세월호에서 사람을 300명이나 빠져주게 한 그런 장본인이 누구예요? 선장일까요? 대통령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인가요? 아니에요. 언론입니다. 언론. 저는 정확하게 그 시간에 일어나서 보고 있었어요. 9시에 배가 기울었다. 그때 언론이 조금 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냐? 전원구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경수 여사가 아니라 박근혜가 또 싸워가지고 일을 제대로 잘못한 거잖아. 그래서 허경영 총재가 다 구조됐다는 그 소리가 언론에서 나오는 바람에. 허황되지 않고 그러니까 언론이 충분히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있고 박근혜 세계 억울한 부분도 10위, 있어. 세계 10위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세계 10위고 경제 대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경제가 뭡니까? 돈이 그만큼 왔다 갔다 만큼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방송에서 안 내내고 맨날 정치가 나쁜 놈들 얘기, 국민이 잘 살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런 것만 내보내면서 언론이 부패하니까 유튜브를 보셔서 내 정책을 이해하고 대통령 선거했을 때 뽑아달라서 자꾸 사람들이 알아가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언론에서 막은 겁니다. 계속 하는 얘기인데 언론에서 막았어요. 그래서 5%를 나니까 아예 배제를 시키고 나중에 언론 조작을 했어요. 어떻게 나왔냐? 무조건 1%예요. 1% 이상은 안 내보내요. 왜? 너희들 허경영 총재나 국민들에게 아예 희망을 깎아버린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응원해도 1%밖에 안 나오는구나.
이게 진짜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저희가 응원을 했습니다. 선거운동 때 응원을 했어요. 적어도 20%대는 나옵니다. 나는 찍겠다고. 그런데 이번에 강용석이 지방선거라 그럴까요? 거기에 나왔는데 그 사람도 또 부정선거를 당했어요. 몇 프로 나온지 아세요? 결과적으로 1% 나왔습니다. 강용석이 국민의힘 쪽에 나와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왔나요? 그 김동연 씨하고 김은혜 씨가 여자분하고 나왔을 때 둘 다 이렇게 막 너희들 뭐 해놓은 게 뭐냐,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정책이 좋다 그랬더니 야 강용석 키우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 사람 1% 나왔습니다. 부정선거해서 누가 올바른 얘기를 하고 다크호스처럼 적토마처럼 흑기사처럼 나오면은 무조건 부정선거를 만들어서 1%로 나와버려요. 그게 지금의 부정선거의 실태예요. 이걸 아시고 언론은 더 이상 믿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계속 365일 연중무휴 우리 급식할 거예요. 비가 올 때도 급식을 할 거고, 허경영 대통령, 예전에 전 대통령 후보가 할 겁니다. 할 거예요. 대통령이 됐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여기에 어떤 건물을 줘놓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파티를 벌였을 거예요. 파티. 이 나라를 이렇게 부국하게 만든 어르신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정치하는 놈들이 그 돈을 다 가로채고 했어요. 원래 정치란 게 뭐냐? 없었어요. 옛날에는 정치란 게. 왜? 사람이 적을 때는 물물교환이에요. 내가 이거 줄 테니 너 이거 갖자. 근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이게 번잡하니까 너가 가운데서 이거를 잘 조율해봐라. 그래서 월급 주면서 한 거예요. 근데 지들이 이거를 그 액수가 상당하니까 이거를 서로 속이면서 지들끼리 가져가게 된 게 지금의 이런 부정비리적인 정치가 나온 겁니다. 원래 정치라는 그런 직무가 없었던 게 옛날의 고대 사회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 부정선거, 언론 다 장악해서 우리의 나쁜 것은 국민에게 말하지 말고 올바른 얘기하면 언론에 내보내지 마라. 그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허경영 총재예요. 허경영 총재가 대통령 됐으면 여기에 아스팔트 이게 뭡니까? 위에 칸막이 놔놓고 화론을 입고 삼겹살 파티에 바베큐 파티 했을 거예요. 이거 한 달에 1억씩 들어가는 급여급식 완전 자선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분이 대통령 되면 안 되겠어요? 대통령 되려고 이거 하는 거지 아세요? 국민들이 이렇게 세계 12로 잘 사는 이런 나라에서 왜 빈민이 나와야 되고 급식을 받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밥 드시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급식하는 거 이거 안 좋으세요? 하지 말까요? 그럼 쿠폰 받으지 마세요. 쿠폰 받지 마세요. 그러면 위배하는 거고 위선자예요. 어르신 위선자예요.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를 못 뽑게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스파이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곳곳 어르신들이. 야 이번에 윤석열이 안 되면 전쟁 나고 홍사나 된다. 알겠어요. 이제는 깨달으시란 얘기예요. 전쟁 절대 안 납니다. 절대 안 나요. 그 얘기 끊고요. 이 나라가 이렇게 11호 부자가 된 거는 바로 어르신들이 맨 땅에 헤딩해 갖고 헤딩해서 이 땅을 읽어 놓은 거예요. 월급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하겠다고 나라가 정책을 법을 바꿔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거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허경영 총재가 3번 대통령 한 번에 나올 때 500억씩 쓴대요. 500억씩. 윤석열이 되면 나라에서 그건 다 받아요. 다. 걔네들 그러니까 흥청망청 다 써버리는 거예요. 선거에다. 왜 국민들을 안 주고 지들이 선거하는데 다 써먹냐 이거예요. 그거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3번이나 나왔는데 국민이 하니까 더 이상 일단은 안 나오신다 그랬어요. 예. 그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촛불혁명으로 탄핵시키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어요. 만드시면 됩니다. 이놈의 도둑놈들아, 니들 70년간 100년간 맡겨놨더니 땅 파갖고 나라 일으켜놨는데 우리들한테 해준 게 뭐냐? 나 그냥 허경영 총대 돈 준댄다. 그 사람 2달 안에 탄핵 조건이 있어요. 대통령 후보 조건. 내가 2달 안에 1억을 주고 매월 150을 안 주고 날 탄핵시켜라.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대통령한테 탄핵당하려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아니 허경영 씨가 저 다음 차기에 대통령 출마하는 거예요? 일단은 안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와?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2달 안에 준다 그랬어요. 대통령 후보 나올 때 나 탄핵당하려고 대통령 후보 나갑니다. 그런 미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뭔 얘기냐? 자신이 있다는 얘기, 자신이 있다는 얘기. 우리나라 부자고 저 예산 600조가 넘습니다. 600조가 넘는 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벌 수 있고 탈세, 근데 있잖아. 고소득세 탈세, 탈루 개정하면은 근 1000조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언론이 막았고 국민이 그거를 잘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제는 알으셔야 돼요. 기회가 진짜 얼마 없어요. 안 나오신다고 얘기했죠. 왜? 이제는 우리 국민, 당신들이 나를 만들어라. 내가 살려주겠다. 난 자신 있다. 바꿨습니다. 아무리 해도 부정선거를 하고 언론이 막고 스파이가 들어와서 또 국민들을 현혹하고 1번, 2번이 아니면 나라가 망한다, 전쟁 난다, 이런 거로 언론이 다 도배를 해버려요. 지금도 윤석열을 왜 대통령 무시할까요? 지들까지 너 똑같은 도둑놈이잖아. 왜 잘난 척 대통령처럼 이러니까 대통령처럼 존경하지도 않고 한나라의 왕인 사람을 말도 안 되는 걸로 까기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그래서 크게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옆에서 니도 도둑이고 나도 도둑인데 왜 나보고 뭐라 그래? 너 까면은 들어온 거 없을 줄 알아? 그러니까 서로 뭘 못하는 거예요. 허경영 총대 하늘국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담벼락이 없어요. 여기 담벼락 있죠? 왜? 거기는 담벼락이 없는 이유가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와서 쉬세요. 하늘궁, 저기 장흥면, 석천리 쪽에 있습니다. 송추 IC에 오세요. 여기보다 훨씬 좋아요. 잔디가 다 깔려 있어요. 거기에 누워서 주무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왜 담벼락이 없는 줄 아세요? 나는 이거를 나를 믿는 지지자들의 어떤 피 같은 돈을 모아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데 쓰는 곳으로 만들겠다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라 예산만큼 돈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 돈으로 국민 배당금 액수도 올라가고 더 잘 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빨리 아셔야 돼요. 진짜예요. 저 종로 쪽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부정선거 언론에서 엄청 가장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허경영 후보입니다. 이 우산 아마 나라에서 줬을 거예요. 대통령이 됐으면. 딱 그거 하나만 아세요, 어르신.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고 6.25 전란이고 힘들 때 나라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들. 아니다, 나 그렇게 안 했다, 그런 거 같으세요? 우리 국민으로서 그때 있었던 분들은 모두 애국하고 나라의 성장에 이바지한 사람들이에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난 한 거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사람이 있었고 일할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사람이 있어도 일을 안 해요. 할 게 없다. 누릴 줄만 알아요. 그때는 일하는데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대통령이 저 부정선거 하면서도 낙선했지만
이 나라를 이렇게 성장시킨 어르신들을 대우해주고 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무료급식 하는 거. 한 달에 1억씩 들어간대요. 한 달에. 엄청난 돈 들어가요. 대선 하는데 500억씩 들어가고. 무슨 소리야 이거 지금? 돈을 이제 혜택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어르신. 어디서 받아? 허경희 총재 나라님으로 만드세요. 그 양반이 되고 나서 얘기하죠. 그 안에서 그 사람이 되면은 이런다고 하는데 그럼 식사 여기서 안 하실 거죠? 왜 안 해? 그게 바로 위선자적인 행동이에요. 뭐냐? 나는 밥은 여기서 먹고 도둑놈을 뽑겠다예요, 이게. 아니, 그러면 도둑놈한테서 밥 먹으세요. 윤석열 찾아갖고 나 밥 주라. 그러세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아직도? 이래서 언론과 정치인들이 스파이를 심어놓고 허경영 총재도 대통령이 되면 또 챙길 거다, 이렇게 음해를 하는 게 바로 방송이고 정치인들의 속아서 저런 어르신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이거 맞아 그래갖고 저희가 또 나라 전쟁 나겠구나, 적폐청산 민주화해야 되는구나, 또 속아서 또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빨리 각성하고 깨우치지 않으면은 진짜 무지개 빌라는 하늘을 파란만장한 어르신,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어르신들을 위한 나라가 되질 못해요. 나가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거를 이용해서 여태까지 국민을 속여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방송 언론 여태까지 찍어왔던 1번이다 2번이다가 아니라니,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절대. 기회를 얼마나 줬어요 그쪽에? 근 100년을 줬어요. 100년 70년. 그러면은 세월과 강산이 변하는 시기를 주면서도 나를 뽑아달라? 그러면은 우리 할머님께서 그냥 대통령 하셔도 똑같아, 상관없어요. 예, 잘 아셔야 됩니다. 더 이상 그런 국민을 볼모로 잡고 지들만 정치인들 1번 2번 똑같습니다. 이제 다음 편은 윤석열 너무 못하네, 이재명을 하자. 똑같아요. 똑같아. 어차피 그 사람들은 아래 딸린 식구가 누구예요? 다 도둑놈들이에요. 이재명이 안 먹어도 딸린 식구들이 다 헤쳐먹어요. 이번에, 그리고 앞으로 선거 믿지 마십시오. 이번 대통령 선거, 앞으로 올 또 뭐 지방선거, 총선, 부정선거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떤 똑똑하고 올바른 사람이 나온다, 국민이 똑바로 이제 맑은 정신으로 나라에 애국하는 마음을 갖고 투표를 하겠다 그러면은 부정선거에 갖고 낙선을 시켜버려요. 잘 아셔야 돼요. 계속 무료급식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게 이것만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진짜 전란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나라를 이렇게 세계 10위로 만들어 일으킨 장본인이에요. 장본인. 그것은 잊지 마세요. 옛날엔 돈이 없어서 못 줬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세계 10위로 잘 살고 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요. 정치인들이 줄 생각이 없으니까 법을 안 바꿔요. 법을. 지들이 헤쳐먹는 법은 그대로 계속 만들면서 야, 우리나라 너무 부자야, 세계 1위가 돼도 아마 안 바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각성하지 않으면 세계 1위가 돼도 안 바꿔요. 나는 계속 잘 살지 법을 바꿔서 국민들을, 아주 많은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해주게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선거할 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아주 우수한 두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치 선거할 때는 서울대 에이스 우등생 수석 합격자 그런 사람 수십 명을 모아놓고 야 이번에는 어떻게 국민을 속일까? 우리가 당선돼야 되는데 못장한다는 얘기예요. 절대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머리로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엄청난 그렇게 아주 영악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장점을 빼고 언론을 장악하고 해서 절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내용만 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여태까지 선택했던 1번과 2번의 대통령 선거들을 만들게 하게끔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 그렇게 속아왔다는 거예요. 허경영 대통령 후보, 예전 전 대통령 후보죠. 97년도 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때는 못 알아봤지만 이제 3번이나 나왔으면은 알아보셨어야 돼요. 이제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호의호식할 수 있어요. 거짓말 같아요?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돈 또 헤쳐먹을 것 같아요? 여기 허경영 총재가 삼성 이병철 회장 양아들이라는 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죠? 이건희, 이재용이 돈 챙길 것 같아요? 돈에 이력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부자인 사람들은. 그게 바로 정치 언론들이 그렇게 속이는 거 국민에게 세뇌가 됐다는 거예요. 아, 똑같이 정치인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야. 이게 바로 도둑놈들이 하는 제일 일반적인 사람을 음해하는 방식이에요. 너도 똑같은 돈도 될 거잖아. 국민들한테 잘 얘기해. 그럼 맞아. 그리고 안 뽑아. 수십 년간 그래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TV 보고 저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틀리다가 아니에요. 그냥 허경영이 돈 좀 된다, 우리나라 잘 산댄다. 그리고 어르신들 나라를 일으켜 세운 일꾼들 이제 우대해 준댄다. 그냥 복권 하나 산다. 이거는 무슨 복권이냐? 그냥 당첨된 복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허튼 얘기가 아니에요. 왜 무료 급식을 할까요? 떨어져도 하고 붙어도 하고 초지일관 됐다는 얘기예요. 초지일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치 언론이 절대 우리 국민을 이롭게 하는 방송 안 해요.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사람을 보고 난 저 사람으로 그냥 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예, 많이 들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허경영 시민의 무능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